젊어지는 선물 받나? 맞아. 원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젊어지는 샘물. 인성 덕목. 만족. 인성 열기. 응애, 응애. 아이고, 조금만 먹고 만족하지. 너무 먹어서 아기가 됐군. 인성 사전.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것을 만족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안분지족. 편안한 나눌분 알지 발족.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고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먼 옛날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며 사는 나무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쫄깃쫄깃 잘 익은 옥수수. 할멈 한 입, 나 한 입. 파근파근 잘 익은 감자. 할아번 한 입, 나 한 입.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도 없고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파근파근은 가루나 음식 따위가 보드랍고 조금 팍팍하다는 뜻이에요. 자식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툭탁툭탁 나무를 하며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그때 고요한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가 소리나는 곳에 가보았더니 파랑새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 파닥거리며 울고 있었지요. 어쩌다 일이 되었누? 자, 가만히 있거라.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파랑새를 꺼내주었어요.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했어요. 이런, 물이 벌써 떨어졌네 그려. 할아버지가 빈 호리병을 탈탈 털고 있는데 파랑새 한 마리가 할아버지 머리 위를 뱅뱅 맴돌았어요. 오호라, 어제 그 파랑새구나. 널 따라오라고. 파랑새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자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샘이 나타났어요. 내가 목이 마른 것을 어찌 알았누? 고맙구나 파랑새야. 할아버지는 꿀꺽꿀꺽 샘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샘물을 마시자마자 졸음이 쏟아졌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온몸이 노곤하여 할아버지는 샘 옆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어요. 뉘엿뉘엿 해질 무렵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이쿠, 우리 할멈이 걱정하겠구먼. 할아버지는 지게를 둘러매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 걸음이 아주 가벼웠어요. 지게 한가득 나무를 지고도 커다란 나무 밑동을 펄쩍, 넓은 바위 계곡도 훌쩍 뛰어넘고 다람쥐처럼 쪼르르, 노루처럼 공중공중 눈 깜짝할 사이에 집에 도착했지요. 젊은이는 누군데 우리 할아범 지게를 지고 있누?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할멈, 나야. 왜 나를 몰라보고 그러는 거요? 정말 영감 맞소? 아, 글쎄 나라니까. 자, 여기 귓볼 밑에 거뭇거뭇한 복점을 보구려. 이래도 몰라보겠소? 아이고, 맞구먼. 맞아. 우리 영감이 맞아. 아니 영감, 이게 어찌된 일이요? 할머니가 가져다준 거울을 보고 할아버지도 깜짝 놀랐어요. 쭈그렁 주름은 어디로 가고 흰머리는 어디로 갔지? 거참 이상한 일일세. 샘물을 마시고 늘어지게 한숨 잔 것밖에는 없는데. 할아버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혹시 그 샘물이?
할멈도 나랑 같이 산에 갑시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샘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도 곱디고 온 모습으로 변했지요. 얼씨구, 우리 할멈이 새색시가 되었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을 맞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이 소문은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간밤에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나? 아니 불로초를 먹었나? 무슨 수로 젊어졌는지 알아낼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이고 내 다리가 부러졌네. 늙은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갈꼬?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나무꾼 할아버지 대문 앞에 철퍼덕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집주인은 냉큼 나오지 못할까? 소란스런 소리에 나무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달려나왔어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다리까지 못 쓰게 됐으니 이제 어쩔 텐가? 자네 대문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으니 자네가 책임을 져야지. 아니면 젊어지는 비결이라도 알려주면 없던 일로 하겠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생긴 나무꾼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얼씨구 좋네. 어절씨구 좋아. 샘물 마시고 젊어지면 무얼 할까? 팔두강산 유람 갈까? 으라차차 시름꾼이 되어볼까? 늙은이라고 우습게 본 동네 사람들 혼내줄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납작 엎드려 샘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캬! 물맛 한번 좋구나. 어디 보자. 어디 봐. 호호, 정말 젊어졌네. 펄펄 뛰어다닐 수도 있겠구나. 히히히. 허허허. 샘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엉덩이를 실룩셀룩, 어깨를 들썩들썩 춤을 췄어요.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춤을 멈췄어요. 아니지, 나무꾼 영감보다 더 젊어져야 해. 샘물을 바라보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아예 샘 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샘물을 벌컥벌컥 마셔댔지요. 이 샘물을 몽땅 마셔서 나만 젊어질 거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샘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할아버지는 점점 더 작아져서 바지가 주르르, 저고리가 헐렁헐렁, 신발이 훌렁훌렁. 맙소사, 욕심을 너무 부려 갓난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나무꾼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소리를 따라간 할아버지는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산속에 웬 아기지? 그 녀석 귀엽기도 하지. 까꿍. 나무꾼 할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왔어요. 아니, 웬 아기예요? 누가 버리고 갔는지 산속에 그냥 둘 수가 없어 데리고 왔다오. 자식 없는 우리한테 하늘이 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잘 기릅시다. 허허허. 젊어진 나무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파랑새. 파란 깃털이 돋보이는 파랑새는 예로부터 좋은 일을 전해주는 길조 혹은 이상향의 세계로 안내하는 새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옛 이야기 속에서 종종 신비한 힘을 가진 새로 등장하지요. 파랑새는 또한 희망을 상징하기도 해요. 샘물. 사람이 직접 판에서 만든 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퐁퐁 솟아나 넘쳐 흐르는 물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지요. 젊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지닌 강한 기운과 아름다운 모습을 말해요. 젊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젊어지는 샘물에 담긴 물 이야기. 옛날 사람들은 맑고 깨끗한 물을 몹시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빌 때 맑은 물을 그릇에 떠놓고 기도를 올렸지요. 실제로 물이 신비로운 힘을 발휘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귀하고 소중한 물 섬기기.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껏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지요. 옛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물을 귀하게 여겼어요. 옛사람들이 물을 섬기는 모습을 살펴보아요. 용알뜨기. 정월 대보름날 우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용이 낳은 알이라는 뜻으로 용알이라고 불러요. 그 물을 떠다 마시면 부인은 귀한 아이를 임신하고 그 물로 밥을 지어 먹으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지요. 용알을 먼저 떠간 사람은 그것을 알리기 위해 지푸라기를 우물물 위에 띄워 놓았다고 해요. 정화수. 이른 새벽에 기른 우물물로 옛날 사람들은 깨끗한 물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뚜막,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건강을 기도했지요. 또 큰일이 있을 때면 반드시 깨끗한 물로 몸을 닦아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유두. 옛날에는 음력 6월 보름날이면 냇가에 나가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었어요. 이 풍속은 신라 때부터 유래한 것으로 나쁜 일을 떨어버리기 위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았어요. 또 선비들은 나쁜 말을 들으면 물로 귀를 씻고 나쁜 것을 보면 물로 눈을 씻으며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 했어요. 물이 실제로 더러움뿐 아니라 정신적인 더러움도 씻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생명력을 상징하는 샘물. 옛날 사람들은 물에서 생명이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우주 만물도 아주 작은 물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신화 속의 인물들은 주로 샘물이나 강같이 물이 흐르는 곳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정이라는 샘가에 놓인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그 예이지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 때로는 신비한 힘으로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믿었던 물. 옛사람들은 이런 귀한 물을 소중히 여기고 깨끗이 보호하려고 애썼어요. 옛날 사람들에게 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물을 아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아요. 깨끗한 빨래터. 옛날 사람들은 물이 흐르는 마을의 냇가나 강가에 빨래터를 마련해 놓고 빨래를 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똥기저귀 같은 것은 절대 빨래터에서 빨지 못하게 했지요. 물을 바다다가 빨고 그 물은 밭에 거름으로 뿌리게 했어요. 물을 깨끗이 보호하려는 마음과 물을 함께 쓰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대동샘. 옛날에는 큰 집이나 혹은 마을 한가운데 그곳을 대표하는 대동샘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집안이나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면 대동샘의 물맛이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물챙이. 마을의 냇가에서 다른 마을로 내려가는 끝에는 물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얇고 긴 나뭇가지들을 촘촘히 엮어서 냇가와 개울에 가로질러 놓고 더러운 것이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였지요. 환경을 보호하는 옛사람들의 지혜는 놀라울 정도예요. 태종우. 조선의 제3대 왕인 태종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태종은 임종할 때 날이 몹시 가문 것을 걱정하여
내가 죽으면 반드시 비가 오도록 하겠다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태종이 세상을 떠난 5월 10일 전후로 해마다 비가 내렸어요. 사람들은 그 비를 태종우라고 부르며 감사했어요. 옛날 사람들에게 물은 나라의 왕을 바꿀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지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욕심쟁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마시고 젊은이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더 많은 욕심을 부리려고 하네요.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젊어지는 샘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추리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신비로운 샘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이용할지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마셔서 계속 아름답고 젊은 모습을 갖고 살아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나는 어른이 되었을 때부터 젊어지는 샘물을 사용할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이야기 속 한자성어 사전. 일소 일로 일로 하하하 호호호.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내면 한 번 늙는다는 말이 있어. 젊어지고 싶다면 이상한 샘물을 찾아다니며 시간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살아. 그렇게 화내고 짜증을 부리면 점점 더 늙어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마. 알쏭달쏭 논술산매. 소원을 들어주는 샘물 이름 짓기. 나무꾼 할아버지가 숲속에서 여러 개의 신비한 샘물을 발견했어요. 샘물 앞에는 각각의 샘물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 쓰인 푯말이 있어요. 빈 푯말에 여러분의 바람을 담은 이름을 쓰고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진 샘물이 4개 있어요. 이 샘물들을 마시거나 이것으로 세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상상해보고 샘물을 어디에 누구에게 쓰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활동을 하며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보고 또 사람들과 복을 나누며 모두 다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길러보아요. 참, 샘물을 얼마나 사용해야 할지도 꼭 생각해보세요. 혹시 너무 많이 쓰면 욕심쟁이 할아버지처럼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예뻐지는 샘물, 똑똑해지는 샘물.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이 부러운 법이지요.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늘 좋지 않은 결과를 부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지나친 욕심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지요. 젊어지는 샘물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욕심이 지나쳤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결국은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마음씨 곱고 욕심 없는 나무꾼 할아버지는 샘물을 적당히 마신 덕분에 건강하고 멋진 청년이 되지요. 그리고 늘 소망하던 자식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탐내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더 좋은 장난감을 가지려고 다투다가 소중한 친구를 잃고 과자를 더 많이 먹으려다가 배탈이 나지요. 이제부터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글 작가 김영미. 인성 가꾸기. 만족이란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것을 말해요. 만족에 관한 명언. 마음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생활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자기 몫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한 부를 얻는다. 만족할 줄을 알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만 더 큰 탐욕을 부리면 근심거리를 만나게 된다.
도깨비가 준 보물. 쾌지나 칭칭 나네. 쾌지나 칭칭 나네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놀 때에 즉흥적으로 가사를 붙여 한 사람이 매기고 여러 사람이 받아주는 식으로 부르는 경상도 민요예요. 이야기 속 가치 사전. 신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며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바른 마음가짐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신의를 지키는 내 모습에서 상대방은 크게 감동할 수 있어요. 인성 덕목 우정. 인성 열기. 밭을 갈아도 함께, 밥을 해도 함께, 물고기도 함께 잡는 우리는 우정이 참 두터워. 인성사전. 친구 사이의 정을 우정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마격지우. 없을 막, 거스를 역, 갈지, 벗우. 마음이 맞아 서로 거스르지 않는 친구라는 뜻으로 아무 허물이 없이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옛날 어느 마을에 세상 물정을 통 모르는 총각이 살았어요. 스물이 넘도록 한냥 두냥 엽전도 헤아리지 못하고 오이랑 호박도 구별하지 못했지요. 저래서 힘든 세상을 어찌 살아갈꼬. 보다 못한 아버지가 총각을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놈아, 나가서 네 힘으로 쌀 한 톨이라도 구해오너라. 총각은 정처 없이 터벅터벅 걷고 또 걸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깊은 산속에 이르렀지요. 날도 저물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빈집에서 잠시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 집이 도깨비 집이었지 뭐예요. 두 눈이 부리부리, 머리가 울퉁불퉁, 입이 귀에 닿을 듯 찢어진 커다란 도깨비가 나타나서는 우헤헤헤 친구가 왔네. 심심했는데 잘됐다 하면서 총각에게 같이 살자고 했어요. 나랑 같이 1년만 살자. 응? 총각은 딱히 갈 곳도 없는데 잘됐다 싶어 그래 그러자 했어요. 그날부터 도깨비는 모든 것을 총각이랑 함께 했어요. 밭을 갈아도 총각이랑, 물고기를 잡아도 총각이랑, 밥을 해도 총각이랑, 잠을 자도 총각이랑. 어느새 총각이 도깨비와 함께 산 지 1년이 훌쩍 지났어요. 도깨비는 총각에게 보자기 한 장을 주었어요. 헤헤,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이건 손뼉을 치면 쌀이 쏟아지는 요술 보자기야. 총각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터덜터덜 길을 가는데 그만 날이 저물었어요. 총각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지요. 총각은 주모에게 보자기를 맡기며 일렀어요. 이 보자기 좀 맡아주세요. 하지만 보자기를 펼쳐서 손뼉을 치면 안 돼요. 주모는 보자기가 궁금해서 통 잠이 오질 않았어요. 보자기가 무슨 재주를 부리기에 손뼉을 치지 말라는 걸까? 주모는 슬그머니 보자기를 펼치고는 손뼉을 쳐보았어요. 헐시구나, 쌀이 나오는 요술 보자기로구나. 주모는 요술 보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보자기로 얼른 바꿔놓았어요. 날이 밝자 총각은 보자기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 쌀 구해왔어요. 총각은 보자기를 쫙 펼쳐놓고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보자기가 바뀌었으니 백날 손뼉을 친들 쌀이 나오겠어요? 아버지는 보자기를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놈이 손뼉치고 춤추는 광대짓만 배워왔구나. 냉큼 나가서 네 힘으로 엽전 한 양이라도 벌어오너라. 총각은 터벅터벅 걷고 또 걸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또 도깨비 집에 이르렀지요. 도깨비는 반갑게 총각을 맞아주며 우헤헤헤 친구가 또 왔네. 심심했는데 잘됐다. 나랑 같이 1년만 살자. 응? 그랬지요. 총각도 그래 그러자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총각은 또 도깨비와 살게 되었어요. 샘놀이도 하고 도깨비랑 채소도 가꾸고 물건도 팔고 낚시도 하며 지냈지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헤헤,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도깨비는 총각에게 늙은 말 한 마리를 내주었어요. 이건 궁둥이를 때리면 금돈이 쏟아지는 요술말이야. 총각은 말을 끌고 집으로 가다가 주막에 들렀어요. 그리고 주모에게 말을 맡기며 절대로 궁둥이를 때리지 마세요 하고 말했어요. 분명히 이 말도 요술을 부리는 말일 거야. 주모는 말을 마구간으로 끌고 가서는 말 궁뎅이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금돈이 차르르 쏟아졌어요. 헐시구나. 금돈이 쏟아지는 요술말이로구나. 주모는 요술말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말로 얼른 바꿔놓았어요. 다음날 총각은 주모가 내준 말을 끌고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 돈 벌어 왔어요. 총각은 방 한가운데 말을 끌어다 놓고 엉덩이를 때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궁둥이를 찰싹찰싹 때려도 돈은 나오지 않았지요. 궁둥이를 맞은 말은 뿌지직 뿌지직 여기저기 똥만 쌌어요. 이놈아, 누가 말똥을 가져오라 했느냐?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총각은 하는 수 없이 또 도깨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도깨비에게 말했지요. 총각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도깨비가 그럼 나랑 같이 1년만 살자 했어요. 총각도 그래 그러자 했지요. 1년이 지나자 도깨비는 묵직한 방망이를 총각에게 주었어요. 때려라 외치면 흠씬 때리는 방망이야. 멈춰라 라고 할 때까지 어디든 쫓아가서 때려주지. 총각은 방망이를 들고 주막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모에게 방망이를 맡기며 절대로 때려라라고 외치면 안 돼요 했어요. 허허, 이번에는 요술 방망이인가 보네. 방망이인가 봐 하며 주모가 때려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방망이가 주모를 따라다니며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총각 내가 잘못했어. 보자기랑 말이랑 모두 내줄 테니 이 방망이 좀 제발 멈춰주소. 총각은 방망이에게 멈춰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총각은 요술보자기, 요술말,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 쌀이랑 금돈이랑 방망이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마당에 그득그득 쌓이는 쌀이랑 금돈을 보고는 헐시구 절시구 장한 내 아들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총각은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총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어른을 부르는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 어른은 처녀라고 해요. 옛날에 총각과 처녀는 머리를 길게 따내리고 총각은 검은색 댕기를, 처녀는 빨간색 댕기를 들였어요. 도깨비. 도깨비는 사람의 모습도 동물의 모습도 그렇다고 신의 모습도 아닌 무섭기도 하고 재미나게 생기기도 한 여러 귀신 중에 하나예요. 도깨비는 무엇이든 나오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리거나 장난을 쳤어요. 주막.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에게 술과 밥을 팔고 때로는 잠자리를 제공해 주던 곳이에요. 잠자리라고는 하지만 방 한 칸에 여러 사람이 이불도 없이 자기 일수였지요. 주막의 여자 주인을 주모라고 불렀어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도깨비가 준 보물에 담긴 보물 이야기. 우리는 보물하면 번쩍이는 금과 은 그리고 화려한 보석들을 떠올려요. 물론 그런 것들도 보물이라고 해요. 하지만 보물은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말하지요. 옛사람들이 귀중한 것,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도깨비 집에서 찾아보아요.
귀한 것, 소중한 것. 이야기 속 문화 산맥. 귀한 것, 소중한 것. 깨비깨비 도깨비, 도깨비 집. 깨비깨비 도깨비, 도깨비 부엌에는 귀한 음식, 맛난 음식이 그득그득. 산삼. 산의 기운을 받고 자란 인삼을 산삼이라고 해요. 산삼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쉽게 띄지 않는 신령스러운 식물이라고 믿었어요. 산삼은 약효가 좋아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렸어요. 장. 음식의 맛을 내는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간장은 집안의 여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양념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여자의 살림 솜씨를 장맛으로 가늠했어요. 밥. 밥보다 귀한 음식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밥은 소중한 음식이에요. 먹을 것이 귀했던 옛날에는 생일만은 꼭 귀한 쌀밥을 지어 먹으며 건강을 기원했어요. 꿀. 지금처럼 꿀을 따는 양봉 기술이 발달하기 전 옛날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꿀을 따라다녔어요. 무서운 벌침을 감수하며 구한 꿀은 건강에도 좋고 아픈 곳을 고쳐주는 약으로도 쓰여서 귀하게 여겼어요. 김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음식이에요. 요즘처럼 온실 재배가 없었던 옛날에도 겨울에 먹을 수 있었던 채소였어요. 소금.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금을 귀하게 여겼지요. 또 옛사람들은 소금에 신령스러운 힘이 있다고 믿어 소금을 그릇에 담아두고 소원을 빌기도 했어요. 깨비깨비 도깨비, 도깨비집. 깨비깨비 도깨비. 도깨비 곳간에는 귀한 물건, 값진 보물이 가득가득. 화초장. 여러가지 화초를 아름답게 그려 넣은 옷장이에요. 멋을 알던 옛사람들은 집안에 아름다운 옷장을 두고 귀하게 여겼어요. 책. 책은 예나 지금이나 소중한 물건이에요. 책 안에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이 가득 들어있지요. 특히 선비들은 늘 책을 곁에 두고 지냈어요. 비단.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명주실로 짠 광택이 나는 옷감이 비단이에요. 색이 화려하고 우아해서 주로 귀족들의 옷을 만드는 데 쓰였어요. 가격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특별한 날에만 입을 수 있었어요. 도자기. 도자기 중에서도 고려 청자는 아주 귀하게 여겼던 보물이에요. 도자기는 집에서 식기로 사용했지만 고려 청자처럼 아름다운 도자기는 집안의 가보로 삼았어요. 보석. 예나 지금이나 보석하면 제일 먼저 금과 은을 떠올려요. 금과 은은 귀한 보석이었고 더불어 옥이나 호박 등도 귀하게 여겼지요. 여자들은 옥이나 호박으로 가락지를 만들어 끼웠는데 쌍가락지는 결혼한 여자만이 낄 수 있었다고 해요. 깨비깨비 도깨비, 도깨비집. 깨비깨비 도깨비, 도깨비 헛간에는 귀한 동물, 친구 같은 동물이 옹기종기. 닭. 시골집 마당에 놓아 기르던 닭은 아침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부지런한 동물이에요. 또 매일 아침 달걀을 낳아 먹을 것이 귀했던 옛날에 귀한 음식을 제공해 주던 동물이에요. 돼지. 투실투실 복스러운 돼지는 새끼도 많이 낳고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꿈에 돼지가 나오면 좋은 꿈으로 생각하지요. 구렁이와 두꺼비. 집안으로 복을 가져오는 동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렁이나 두꺼비가 집으로 들어오면 억지로 쫓아내지 않았어요. 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말은 좋은 교통수단이었어요. 말의 꼬리로 가시나 붓 등 생활용품을 만들어 쓰기도 했지요. 소.
옛날부터 한 집의 식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한 집에 사는 하인이나 종을 부를 때 쓰는 생구라는 말 속에 소도 포함을 시켰지요. 소는 농사일을 도와줄 뿐 아니라 새끼를 낳아 재산을 늘려주기도 하고 죽어서는 가죽과 고기를 제공해 주었지요. 개. 개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에게 가족과 같고 친구 같은 동물이었어요. 사람들은 개가 도둑이나 귀신과 같이 해로운 것으로부터 집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깨비깨비 도깨비 도깨비 집 깨비깨비 도깨비 도깨비 방에는 뛰어나고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오순도순 모여있다네. 신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섬기며 벼슬을 하는 사람이에요. 왕 가까이에 있으면서 왕에게 항상 옳고 바른 의견만을 전하고 왕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도리로 여겼어요. 왕.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궁궐에서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생활했어요. 하지만 왕에게 가장 귀한 사람은 바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왕의 덕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라 여기고 가장 천한 옷을 입고 먹는 것도 삼가며 하늘에 기도를 올리곤 했어요. 자식. 부모에게 가장 귀한 사람은 바로 자식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우지요. 옛사람들은 귀한 자식에게 혹시 나쁜 기운이 덮치지는 않을까 걱정해서 일부러 개똥이, 소똥이 같은 천한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했어요. 친구. 중국의 공자가 지은 논어에는 멀리 사는 친구가 오니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그만큼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친구와 함께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지요. 부모. 부모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는 효는 우리 조상이 최고로 여기던 덕목이에요. 맛있는 것이나 좋은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부모님께 드렸지요. 부모님이 낳아주신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히 자라는 것도 효도하는 길이에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도깨비는 누구랑 살고 싶을까요? 아이코 이런. 부자가 된 총각의 소문을 듣고 도깨비네 집 앞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나랑 같이 살자고 외치네요. 그 안에는 욕심쟁이 주모도 끼어 있어요. 내가 만약 도깨비라면 누구랑 친구가 되고 싶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또 도깨비가 나랑 같이 살면 큰 선물을 줄게 하면 어떻게 할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보세요. 도깨비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도깨비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서 온 걸 거예요. 하지만 외로운 도깨비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겠지요. 이야기 속 총각처럼 말이에요.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며 도깨비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또 총각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우정의 뜻을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속담사전.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 총각 좀 보게.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네. 그건 또 무슨 뜻이냐고?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놓고도 그것이 기역의 모양인지조차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 자네처럼 글을 모를 뿐더러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가리키며 쓰는 말일세. 알쏭달쏭 논술산맥. 이야기 연대표 만들기. 어떤 사실을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늘어놓은 표를 연대표라고 해요.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의 일생을 연대표로 많이 만들지요. 연대표는 있었던 일들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글의 순서에 맞추어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 연대표를 채워보세요. 위인전이나 역사책을 보면 인물이 언제 어떤 업적을 쌓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연대표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 연대표를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모두 읽고 나서 순서를 생각하며 차례대로 정리하여 연대표를 완성해 보세요.
연대표의 내용을 줄글로 정리하면서 독서록 쓰는 방법의 기초도 익혀보세요. 1년 깨비. 총각이 집에서 쫓겨나다. 도깨비와 함께 1년을 살고 보자기를 봤다. 주모에게 보자기를 빼앗기다. 다시 집에서 쫓겨나다. 2년 깨비. 도깨비와 함께 1년을 살고 말을 받다. 주모에게 말을 빼앗기다. 다시 집에서 쫓겨나다. 도깨비와 함께 1년을 살고 방망이를 받다. 요술방망이로 주모를 혼쭐내다. 4년 깨비.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다. 전래랑 명작이랑 북풍이 준 선물. 도깨비가 준 보물과 명작동화 북풍이 준 선물은 이야기의 줄거리가 비슷해요. 다음 북풍이 준 선물의 그림을 보고 두 이야기의 닮은 점을 이야기해보세요. 갑자기 북풍이 몰아쳐 소년의 밀가루를 모두 날려버렸어요. 소년은 북풍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북풍은 미안하다며 소년에게 금화를 만드는 양을 주었어요. 여관 주인은 다른 양을 데려와 북풍이 준 양과 몰래 바꿔치기 했어요. 소년이 양아 양아 금화를 만들어라 라고 외쳤지만 금화는 나오지 않았어요. 북풍은 소년에게 지팡이를 주었어요. 지팡이는 소년의 방에 몰래 들어온 여관 주인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북풍이 준 식탁보와 양을 찾아온 소년은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어요.